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정부의 내년 예산이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512조 3천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 한국당 의원들은 원색적 비난을 쏟아내며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는 한편 민주당은 4+1 협의체 논의를 이어가며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대한 조율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0일 수출이 129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7.7% 늘어났다 밝혔습니다. 품목별로는 승용차와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부품 등의 수출이 10% 이상 늘어났고 반도체와 액정 디바이스 등의 수출은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월 고용률이 61.7%로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취업자는 단시간 근로자와 60세 이상을 중심으로 33만 명 이상 늘며 넉 달 연속 30만 명대 증가세를 이어갔고 40대 고용률은 약 10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과 핵실험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하겠다는 약속을 준수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국이 북한의 최종적이며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일단 시장은 이번 주 일요일에 실제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좀 엇갈린 의견에 긴밀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미 언론은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백악관 쪽에서는 또 어쩌면 부과할 수도 있다. 아직까지 상황을 낙관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시장이 셈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조금씩 오르고는 있는데 조그마한 수급에 오르고 내리는 모습입니다. 2100선은 회복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낙관적으로 보긴 좀 힘들어 보입니다. 또 FOMC 코앞에 두고 있는데 금리는 동결될 것으로 거의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금리 방향성을 이곳에서 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코멘트에 하나하나에 좀 집중을 하는 모습이고요. 선물 옵션 만기일도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강해질 확률도 있습니다. 수급이 작게도 움직이는 지금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러다 보니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갑작스럽게 위나 아래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움직일 확률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시장은 염두해 두면서 긴밀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하나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2100선 위로는 움직입니다. 2104.19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어떤 흐름을 가져가는지 좀 확인을 더 해보도록 하죠. 2108까지 장중에 올라왔고요. 2108 찍고 또 살짝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렇다 하기에 크게 오른다, 내린다 하기는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3거래일 연속으로 정말 조금씩 사주던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는 사주고 있지만 현물 시장에서 팝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오르는데 이 현물 시장에서 좀 파는 모습들이 나오고요. 대형주는 그래서 버텨줍니다. 보시면 대형주 위주로 오늘 잘 오르고 역시나 중소형주는 좀 많이 빠집니다. 기관이 969억 원 중 구원투수 역할을 금융투자 쪽에서 해주고 있고요. 개인은 또 팝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전해드렸다시피 대형주들은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살짝 오르고 살짝 내리는 정도. 빨간불 파란불의 의미가 참 애매할 정도로 한두 호가 정도만 지금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현대차부터 신한지주까지 모두 빠지고요. 뭐 낙폭들이 비슷합니다. 한 호가 두 호가 정도. 그리고 LG화학만 지금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 LG생명까지 모두 빠지는 가운데 SK텔레콤과 삼성물산은 소폭 시토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자 보시면 코스닥은 627.68입니다. 0.57포인트 정말 소폭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자 보시면 630부터 626 쭉 밀렸다가 다시금 627까지는 올라왔는데 뭐 이렇다 할 반등력이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수급 보시면 오늘은 외국인이 사주는데 고작 3억 원, 개인도 266억 원 강하게 담지 않고요. 기관이 100억 원 파는데 금융투자 쪽에서는 사주지만 연기금 투시는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연말인데 별로 없어요 지금.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펄어비스 빠지는데 특히나 HLB가 또 10만 원 밑으로 내려왔고요. CJENM과 스튜디오 드래곤은 반등에 성공합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KMW가 살짝 빨간불을 켜주긴 하는데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고요. 헬릭스미스 빠집니다. 그리고 슈젤, SK 머티리얼즈, 파라다이스 올라가는데 슈젤의 상승폭이 가장 크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면 고영과 SFA는 올라가는 가운데 원익 IPS 포합, 메디톡스와 컴투스는 빠집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원달러 환율이 오늘 상승을 하면서 1194원 10전대까지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특징주들 바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미국이 오는 15일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연기할 거라는 계획이 보도됐습니다. 국내 증시 일단 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은 바이오 종목들이 개별 이슈로 인해 큰 폭으로 움직이는 하루였습니다. 그 밖에 이슈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입니다. 네이처셀, 에이프로젠제약, ST시스템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네이처셀입니다. 네이처셀의 라정찬 대표에게 중형이 구형되면서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전날 대비 26% 넘게 떨어졌습니다. 7,95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개장과 동시에 큰 폭으로 떨어진 주가가 계속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검찰이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에 대해서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라 대표는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 스템을 통해 주가를 상승시켜 약 23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한편 라 대표 측은 주가 조작이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7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모 회사 에이프로젠이 유니콘 기업에 등극하면서 에이프로젠 제약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날 대비 20% 넘게 올랐습니다. 1,74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에이프로젠 제약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었는데요. 잠시 빠졌다가 다시 올라서 현재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기업인 에이프로젠이 국내에서 11번째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유니콘 기업은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의 비상장 벤처 기업을 의미하는데요. 국내에서는 쿠팡, 옐로모바일, 우아한 형제들 등이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자회사인 에이프로젠 제약을 비롯해서 에이프로젠 그룹주들 모두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오늘 거래량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 만나보시죠. ST시스템은 최대 주주 변경 소식에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현재는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습니다. 3,575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개장과 동시에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잠시 풀렸는데요. 다시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웰크론 강원이 73억 원을 들여서 ST시스템의 대주주 지분과 경영권을 인수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주당 인수가는 6,555원, 주식 취득일은 오늘 23일로 예정돼 있는데요. 이에 따라 ST시스템의 최대 주주는 우석플래닝 외 1인에서 웰크론 강원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한편 이 같은 소식에 ST시스템의 주가 오늘까지 3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의 정보경이었습니다. 이슈 바로 점검합니다.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지위가 지금 약해지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미국 하게 되면은 지난 한 반세기 동안, 50년 동안 저희가 알고 있는 소프트 파워의 강국이라고 봐야 될 부분들이죠. 특히 대표적으로 여행이라든가 교육, 그리고 특허와 같은 쪽에서 강점을 보이면서 특히 미국의 무역 수지를 보게 되면 서비스 수지 같은 경우는 계속 흑자를 이어가는 대표적인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 글로벌 서비스와 관련된 쪽의 챔피언의 입장이 최근에 좀 입지가 약화되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특히 미국의 상무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 미국의 서비스 분야가 2003년도에 477억 달러에서 2015년도까지는 한 2,500억 달러 쪽은 꾸준히 이어지면서 한 10년이 좀 넘게 동안 6배 이상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요. 하지만 2016년도부터는 좀 달라졌습니다. 2018년도까지 2,500억 달러대의 흑자가 좀 정체가 되거나 아니면 고점에서 좀 꺾이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요. 미국의
특히 연간 서비스 수지를 보게 되면 또 올해 9월 달까지 누적으로 봤을 때 작년 동기 대비 10% 하락한 수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2003년도 이후 가장 급격한 하락세다라는 관점 쪽에서 그렇게 되면은 서비스 수출은 잘 안 되고 수입만 늘어난다라는 관점 쪽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과거에 저희가 알고 있던 미국의 어떤 서비스 관련된 소프트 파워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대표적인 주요 원인을 몇 가지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어떤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경기적인 요인과 함께 이어지는 강달러에 대한 영향들 이 부분이 아무래도 영향을 끼쳤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또 하나 미중 간의 무역 분쟁도 한몫을 했겠죠. 특히 미국에서 중국인 비자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서 심사가 강화되고 있다라는 관점들이 이번에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나오는 뚜렷한 변화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인 비자의 대부분을 또 차지하는 학생이라든가 관광객, 환자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영향권이 들어온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특허죠. 특히 미국에서 미국 기업들이 어떤 수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쪽의 흐름들이 아무래도 화웨이가 제재를 가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특허료가 감소했다라는 관점들도 눈에 띄는 상황들인데요. 또 하나 미국의 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경쟁력이 좀 약화되는 측면들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의 대학 평가기관의 QS에서 집계한 세계 대학 랭킹을 한번 보게 되면요. 세계 상위 200위의 미국 대학 숫자가 지난 2004년 이후에 64개에서 46개로 줄어드는 현상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유학생의 국가별 순위를 봤었을 때 아직까지는 절대적으로 중국과 인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10년 전 대비해서 증가율도 많고 꾸준하다고 하더라도 특히 중국 쪽에서 이런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비자 감소와 함께 우려감이 좀 큰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또 하나 그런 부분들의 영향권이 나오면서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10년대 전 대비해서 한 27% 가까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여파에 대한 흐름들의 맥락으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중국이 2016년도 어떤 집계를 보게 되면 과학기술 논문 최대 생산국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면서 특허나 상표, 디자인 같은 경우 신청도 글로벌 주도를 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미국과 중국의 논문 점유율을 봤었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2010년도 이후부터 어떤 컴퓨터 과학이나 수학, 어떤 화학 같은 기초 과학적 쪽에서 상당히 좀 꺾여 내려가는 논문 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은 오히려 점진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런 변화를 그대로 또 설명해 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수학 체감의 법칙이란 경제 용어도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특히 자본과 노동의 증가가 일정하게 확장이 아니라 어느 정도 좀 한도에 도달한다라고 하게 되면 생산성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오게 되죠. 그런 관점 쪽으로 봤었을 때 또 하나 미국의 어떤 트렌드도 좀 변화되고 있다라는 시각도 되고 있는데 계속 물가가 올라가고 미국 내에 등록금이 비싸다 보니까 오히려 그에 따른 부담감과 의료비도 비싸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어떤 미국 국민마저도 해외로 관심을 돌리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1999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미국의 해외 교육 관련된 여행 지출을 보게 되면 380% 가까이 늘었고요. 게다가 의료 관련된 여행 지출은 1700% 이상 늘었다는 부분들로 봤었을 때 아무래도 이 서비스 수지에 대한 부담들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따라서 서비스 산업을 봤었을 때 아무래도 혁신이 없는 서비스 산업이라고 하게 되면 한계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들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보호무역 관련된 여러 가지 여파들이 그대로 또 서비스 수지에도 영향을 끼친다라는 부분들도 생각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미국의 부담감도 가중될 수 있다라는 또 하나의 단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고요. 카메라 모듈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카메라 모듈주들 관련해서 굉장히 잘 가고 있는 모습들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괜찮거든요. 어떻습니까? 바닥 좀 잡은 것 같습니까? 예, 바닥을 잡고 내년에 대한 기대감,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반영된다고 봐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카메라 모듈 하게 되면은 저희가 단순하게 어떤 디지털 카메라나 이런 쪽에서 쓰는 렌즈만을 생각하는데 렌즈가 아니라 복합된 여러 가지 기기들이 다 합쳐진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카메라 모듈 쪽의 렌즈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우리 몸으로 비교하게 되면 눈이죠. 그런 관점 쪽에서 단순하게 어떤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역할만 한다라고 봤었을 때 어떤 렌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모듈들도 상당히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스마트폰을 비롯한 여러 가지 어떤 디지털 기기들 쪽에서는 이런 어떤 렌즈를 통해서 수집된 이미지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면서 저장을 하거나 활용을 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할 부분들인데, 그렇게 되면 카메라 모듈이 구성되는 게 가장 먼저는 수정체에 비교할 수 있는 렌즈가 있을 거고요. 게다가 또 같이 감싸고 있는 액추에이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손떨림 보정이라든가 자동 초점을 맞추는 대표적인 초점과 관련된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광학 필터가 있는데 이 부분은 블루 필터라고 얘기가 많죠. 특히 이런 스마트폰 볼 때 상당히 안 좋다라는 쪽으로 나왔던 대표적인 쪽이 블루 필터인데,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불필요한 어떤 빛이나 여러 가지 신호들을 좀 제거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게 이미지 센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미지 센서인데, 그와 연결된 게 또 커넥터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5가지 흐름들이 연결돼서 카메라 모듈을 만든다라고 했었을 때, 이에 따른 또 여러 가지 변화들도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관점 쪽으로 보고 있는데, 과거에는 단순하게 카메라가 아니라 이제 스마트폰과 모바일 기기 쪽에 쓰이기 시작하면서 좀 더 나아가서 AR과 VR, 그리고 블랙박스나 또 자율주행차 관련된 쪽에서도 필수로 쓰이게 되겠죠. 거기다가 CCTV, 그리고 드론이나 방산 관련된 쪽도 눈의 역할을 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사용처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인데, 게다가 또 중요한 부분들은 스마트폰 자체도 카메라의 대수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초기에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 화소 가지고, 특히 화질 가지고 경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는 그 부분을 떠나서 이제 탑재하는 개수 자체가 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트리플 카메라에서 쿼드러플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더 진화된 갤럭시 S11에서는 이게 채택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카메라 대수가 더 늘어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당연히 매출도 카메라 모듈 생산업체 쪽에서는 매출 확대 기회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는 전면 듀얼, 후면 듀얼 이런 쪽으로 나오는 카메라 비중이 최근 들어서 2016년도부터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정체되어 있는데, 오히려 스마트폰이 바뀌면서 후면에 장착되는 듀얼 카메라까지 늘어나기 시작하고 전면도 마찬가지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카메라 모듈 관련된 쪽의 실적을 이끄는 요인이라고 봐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하나 보급형을 이끄는 고사양 카메라도 하나의 축을 담당한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전반적으로 시장 조사 업체 윳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회사가 카메라 모듈 시장 같은 경우 2014년도 200억 달러 쪽에서 내년은 500억 달러가 넘을 것이다. 즉 2.5배 이상 넘을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분들도 이런 변화의 한 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내년에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카메라 어떤 신호를 받아들일 때 나오는 역학적인 변화가 좀 발생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TOF라고 합니다. 즉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레이저가 어떤 피사체 간의 그 거리를 직접 빠르게 측정하고 그에 따라서 거리를 계산하면서 그에 따른 자동 포커싱까지 한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내년부터 탑재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시장의 카메라 모듈과 스마트폰 시장의 또 다른 하나의 변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TOF가 탑재된 카메라의 특징은 반응이 상당히 빠르고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어떤 사진과 관련된 쪽의 역할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또 좋게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설계 관련된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하다 보니까 단가가 상당히 높죠. 그러다 보니까 부품도 고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가장 많이 움직이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MC넥스입니다. 특히 올해 실적 동향을 보게 되면은 벌써 1,000억대가 올해 영업이익이 늘어날 걸로 보여지면서 260% 이상 증가하는 모습들로 보여지고 있고요. 내년도 한 13% 이상은 성장할 것이다 라는 관점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은 시가총액 대비해서 봤었을 때는 내년의 성장성까지 담보한다 그러면은
아직 어떤 실적에 대한 변화를 좀 더 끌고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요. 그 밖에 나머지 종목들 파트론이나 옵트론텍, 또 대표적인 LG노텍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올해 실적 폭이 상당히 커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내년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실적 성장세를 고려한다. 그러면은 조정시 비중 확대하는 전략들이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중소형주가 사기가 좀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삼성전기나 LG노텍 같은 중소형이 아닌 대표적인 IT 부품들도 관심이 높아가는 관점 쪽에서 그래도 또 중소형주를 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나무가라는 회사도 눈에 띕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삼성전자에 대한 매출이 거의 97%를 차지하면서 올해는 그냥 어떤 영업이익이 턴어라운드하는 입장 쪽에서의 변화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에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다 큰 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카메라 모듈 관련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 이슈 칼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참 이거 1차 합의도 이렇게 어려워서야 이번 주 일요일에 부과할지 안 할지도 지금 뭐 언론사하고 미국 쪽도 백악관이랑 얘기가 다르고요. 또 FOMC 봐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선물 옵션 만기일 있고 어떻게 보면 산타랠리가 진짜 조금이라도 될지 안 될지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좀 정리 한번 해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말에 무역 분쟁 이슈가 있는데 그거야말로 우리가 어떻게 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통화정책회의하고 정치 이슈 또 그것 말고도 영국 총선이 있죠. 그래서 오늘 밤부터 FOMC 회의가 되고 내일 22 통화정책회의 그다음에 영국 총선 결과가 13일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15일에는 미중 무역 분쟁 이렇게 지나가고 내일은 선물 옵션 우리 동시 만기일 있죠. 그러니 매일같이 무슨 이슈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통화정책 관련해서 보면은 장단기 국채금리표를 제가 이 시간에 몇 번 봤기 때문에 오늘은 따로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보여드렸던 그 모습하고 변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말로써 표현을 해드리면은 미국 채권 시장은 철저히 안정적으로 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단기 채권 금리가 안정된 흐름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고 경제지표 호전 때문에 10년물 채권 금리가 상승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이 특징적이고 이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할 확률은 거의 없고 이러한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언젠가는 상승 전환할 수 있는 인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 발행에 따라서 유동성 위축이 지금 반복이 되고는 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통제되고 있고 금리를 올릴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놓고 본다면은 지금의 상황을 나쁘게만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동성 흐름에서만 관점에서만 지켜보면은 12월 12일부터 안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이번 주 초에 일단락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언제부터 안 좋아지는가는 따져보면 12월 12일부터 좀 안 좋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1월 6일까지 그것이 지속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오른다 해서 그냥 마냥 좋다 이렇게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이런 완화되는 분위기는 조금 더 이어지다가 다시 악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흐름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것은 좀 더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이다. 아직은 이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금리 흐름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춰보면요. 유동성 말고 금리 흐름 쪽으로 보면은 경제지표 호전에 따라서 이제 긍정적으로 우리가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점을 최근에 좀 찾아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경제지표가 좋게 나타나면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돼서 시장이 약세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었는데 이제부터는 더 이상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그런 금리 인하로 인해서 하방 경직성 그것이 구축되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는 점이죠. 그래서 사상 최고가를 내고 있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경제 호전이 나타나야 되고 그것이 금리 상승하고 동반되는 흐름이 정상적이고 그렇게 되어야지만 시장이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오늘 밤에 이쪽 금리 흐름을 놓고 본다면은 페드워치 툴로 놓고 봤을 때는 오늘 건 당연히 동결이 맞는 거고요. 3월 FOMC 회의
금리 동결 확률을 구해봐도 8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1분기까지는 이미 다 이제 금리 동결 다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테고, 만에 하나 그 이후의 흐름을 좀 우리가 지켜볼 때 12월 기준금리나 점도표는 동결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나타나는 표에서 향후에 어떤 식으로 매파적 변화가 나타나는지 이것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금리 인하로 해서 점도표가 아래로 내려갈 확률은 거의 없는 상황이고, 만에 하나 좀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 시장이 조정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매수 기회로 볼 필요도 있어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그러한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가 않겠는데 만에 하나 나타나더라도 놀랄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리 흐름도 그렇고요. 경기 흐름이 좀 호전이 된다면 시장은 결국에는 긍정적으로 좀 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뉴스에도 다 나왔잖아요. OECD 경기 선행 뉴스 좋아졌다. 근데 좋아졌다라고 표현할 일은 아니죠. 정확히 얘기하면요. 아직도 침체 국면 쪽에서 바닥에서 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사를 보면은 뭐 마치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사실 이게 올해 2월에도 이렇게 기사가 나왔다가 수치가 그 다음 달에 변경이 돼가지고 지금 반년이 넘게 흘러온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너무 여기에 대해서 좀 호들갑 뭐 이런 식의 반응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일단 또 변화의 모멘텀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 점은 우리가 좀 주목하고 향후에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마디로 마침내 나타났다 이것이죠. 그래서 OECD 경기 선행지수 표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맨 위에서부터 쭉 흘러내려온 파란색 선인데, 지금 끝부분을 보시면 나타나듯이 우리가 보이듯이 약간 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빨간색 선이 미국이고 가운데에 있는 청색 보라색 선, 보라 색깔로 보이고 있는 것이 OECD 토탈로 제가 표시를 한 것인데, 이 세 개가 모두 다 지금 아래쪽에서 턴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 미국이나 OECD 전체로 봤을 때요. 그래서 올해 1분기에 잠시 저런 모습이 나타나는 듯 하다가 말았는데, 기다렸지만 너무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이제 경기 바닥에서의 반전 흐름, 그것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아까 이게 대단한 뉴스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100 이상이 넘어야지만 경기 확장 국면인데, 지금 우리나라도 98.9, 미국도 98.9, OECD 전체로 놓고 봐도 99.1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서 바닥을 턴한다고 해서 너무 좋게 주가가 빠르게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는 힘들고, 향후에 이것이 확정적으로 다음 달에 이게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고 계속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주가에 탄력이 붙을 것이다. 바닥을 다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상승이 그렇게 해서 흐름이 변화가 돼서 만약에 100 이상으로 올라간다라면, 그러면은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미 그때가 되면은 주가는 상당히 많이 오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이렇게 턴어라운드가 나타나는 이런 시기에 투자를 해야 될 타이밍으로 잡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분위기 자체는 지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인데 그 외국인 포지션이 조금 애매했잖아요. 사실 계속해서 팔다가 3거래일 찔끔 사는데 선물 쪽은 또 사줬고요. 그러니까 불안하기 짝이 없는 시장이다. 개인들이 볼 땐 이렇게 보는데 어때요? 이거 좀 무난하게 넘어갈까요? 그래서 제가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끔 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까지의 흐름으로 만들어 놓은 표인데, 이게 이번 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가 오늘까지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9월 만기일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 포지션의 변화를 지금 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에 보면은 위쪽에 제가 녹색 선으로 표시한 것이 선물 포지션입니다. 외국인 쪽에서요. 그래서 이게 제가 빨간색 선으로 쭉 그어가지고 마지막에 화살표로 딱 저렇게 표시한 것이 계속 늘어나서 8월에 지수 저점을 만든 이후부터 계속 누적이 돼서 11월 초에 정점을 만든 다음부터는 트레이딩으로 들어섰고, 그것이 끝부분을 보면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오전 12시 기준으로 외국인 선물 매수 누적 매수가 3353계약이었고 지금 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이따 다시 실적하고 관련돼가지고 4분기 프리어닝 시즌하고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 가지로 좀 힌트를 드린다면
저렇게 8월부터 늘어났었던 것이 실적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에 대한 대응이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오늘부터 나타나고 있는 또 이런 좋은 매수를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오늘 지나서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4분기 실적에 대한 대응으로 보고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래쪽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위쪽의 선물 포지션은 좀 중기적으로 볼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고, 아래쪽에 노란색 선의 풋옵션 쪽 누적을 제가 표시를 한 것은 지난달 건 다 만기가 됐기 때문에 저 빨간색 박스로 이번 달 거 만기가 아직 안 된 거를 지금 표시한 것인데, 쭉 이렇게 올라오다가 갑자기 푹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한마디로 풋옵션을 많이 사다가 이번 주에 다 이익 실현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방 리스크 헤징을 걸을 만한 그런 목적이 있었던 포지션들, 그것이 대부분이 청산이 됐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봐왔었던 선물 포지션은 줄이다가 다시 늘리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어떤 인위적인 만기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다. 기존 포지션만 놓고 보더라도 이익 실현을 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스프레드 같은 경우를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은 코스피 200의 12월물하고 3월물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오늘 12시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요. 12월물 이론가가 280.34포인트고 3월물이 277.24포인트입니다. 그래서 3.1포인트 정도 차이가 있죠. 차월물이 낮다는 건데 그렇게 그냥 낮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이론가에 비하면 차월물이 오히려 더 강한 모습이고, 코스피 200하고 12월 미니 선물 1월물하고 비교를 해봐도 이게 한 3.78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것도 이론가가 1월물 미니 선물 가격이 이론가로 따져봤을 때 더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가 롤오버가 되기 아주 유리한 국면으로 지금 베이시스가 유지가 되고 있고, 그것이 민선물 같은 경우는 0.1, 그리고 차월물 코스피 200 선물의 경우는 0.2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가 오히려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2월에는 배당을 감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차익 거래가 지금 기존의 포지션이 있을 때 굳이 배당을 받지 않고 지금 청산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만기에 청산이 된다라기보다는 이번 만기를 지난 다음에 배당락 이후에 그것이 청산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이번 달보다는 만기 이후 만기 후 폭풍도 아니라 아예 배당락 이후에는 약간 좀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올해의 이 배당락 이전에 매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볼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리고 베이시스도 그것이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베이시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지금 말씀드린 주변 환경들이 좀 달라질 수 있는 요인은 오늘 밤에 무슨 FOMC 회의에서 뭐가 잘못되거나 무슨 새로운 재료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이런 베이시스가 스프레드가 시장 흐름하고 투자 심리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등락에 가속을 붙이는 그런 변수라는 점에서 놓고 본다면 오늘 밤에 어떤 변수가 나타날 경우에는 내일 시황에 그걸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오늘 밤에 그러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내일 급하게 안 좋아질 확률은 별로 없겠다. 해서 이번 만기는 무사히 좀 무난히 넘어갈 확률이 크고, 내년 정도께의 매물 걱정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그러한 걱정을 좀 미리 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포지션 자체로 봤을 때는 좀 무난하게 이번 것까지는 넘어가고 배당락 이후에 오히려 조금 이제 청산하는 포지션이 나오게 된다면 물량 부담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후에는 딱 한 가지만 배제한다면 좀 긍정적으로 보일 것 같은데, 무역 분쟁만 잘 넘어간다면 1차 합의만 괜찮지 않을까, 걷어내면,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긍정적인 면도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을 빼면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무역 분쟁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 있다라는 상황.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말씀드린 주가는 PER을 감안한 주가가 지금 고평가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분기 어닝 때에 맞춰서 아까 외국인 투자자 선물 말씀을 드릴 때 그때 좋아질 걸 감안해서, 그러니까 바닥을 감안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왔듯이
이번에도 좀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그런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PER이 이번 3분기 실적을 반영한 PER이 KRX, 그러니까 증권거래소에서 표를 만들어낸 것이 12월 초인데 제가 그 표를 지금 그 표를 인용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코스피 PER 추이가 지금 노란 선으로 이렇게 툭툭 튀어오르는 선, 그 부분을 제가 빨갛게 동그랗게 표시를 한 것인데 그 부분이 실적이 반영이 되는, 그러니까 실적 집계가 된 이후에 계산을 해가지고 PER을 조정을 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툭툭 튀어오르는 것인데 이번 달의 수치를 보면 17을 넘어선 것이죠. 이 17이라는 수치가 최근에 한 10년치를 놓고 봤을 때는 최상단을 넘어서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닝이 이번에 좋게 반전이 없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적이 안 좋아질 때는 저렇게 PER이 툭툭 위로 올라오면서 안 좋아지는 것이 시장에 반영이 되는 거지만 만에 하나 이제 턴어라운드가 될 경우에는 저것이 실적이 좋아지면서 PER이 툭툭 꺾이면서 내려가는 것을 주가가 선행해서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어닝의 반전이 생기느냐 이것이 가장 키포인트가 될 것이고 프리어닝 시즌에서 나타나는 외국인 쪽의 수급은 그것을 선행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까 선물 시황에서 말씀드릴 때 설명을 해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어닝 시즌에서는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정말로 중요해지는 타이밍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정말로 안 좋은 시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IT 하드웨어 쪽을 놓고 봤을 때는 1차적으로 변화가 주가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것이 9월부터 3분기에 나타났었던 흐름이었고요. 삼성이나 애플의 핸드폰 신모델 출시 시기하고 맞물렸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이 11월부터 1월 사이에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 1분기에 나타나는 또 신모델 폴더블과 아이콘 SE2, 5G 모델이 이때부터 주가에 반영되는 시기라는 것이죠. 그 점을 감안한다면은 실적 턴어라운드가 안 나타나서 폭락을 할 가능성보다는 지금부터는 턴어라운드, 실적의 턴어라운드와 아까 보여드렸던 경기의 턴어라운드가 맞물리는 그런 시기로 인해서 향후 예상되는 PER이 낮아지는 그것을 전망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좀 선행적인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그것에 대해서 외국인 흐름 쪽에서 동반이 되는지 이것을 확인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 시즌이 프리어닝 시즌이라고 놓고 본다면 다음 주 정도가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부터의 IT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한 주가의 흐름은 좀 더 자세히 좀 주목해 보면서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4분기 실적 시즌이 좀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2020년 초까지 나타날 수 있는 IT 업종의 긍정적인 흐름 지금부터 좀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을 좀 걷어낸 상황에서의 증시 흐름들까지 하나하나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눠본 이야기들, 김영진 대표와 나눠본 이야기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이야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투자연구소의 이청원 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도 역시나 뭐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많이 빠지지도 않는 그런 골디락스 같은 장세인데 어떤 종목이 좀 맞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첫 번째 종목은 한국토지신탁입니다. 부동산 신탁업을 영위의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고 현재 부동산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토지신탁, 도시정비, 투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 실적은 소폭 악화되었습니다. 영업이익은 32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5% 감소했고, 하지만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 정도 증가한 683억 원을 기록. 결국에는 전반적인 실적 개선은 크지는 않지만 매년 안정적인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중간 배당을 진행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장사가 중간 배당을 하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죠. 주주 친화 정책의 일환으로 높은 평가를 분명 내릴 수 있는 점일 뿐만이 아니라 회사의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임원, 직원을 위한 주식 소각은 물론 사주조합에 대한 지원, 고용 안정과 만족도 향상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동사의 기업 가치는 결국 장기적으로 매우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기술적 분석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월 4일 2250원이라고 하는 고가를 기록한 후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는데 지금 구간에서 이 가격대를 돌파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당 가격대를 이번에 돌파하지 않을까, 수급적으로도 괜찮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의 돌파 여부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가격은 2,490원, 손절 가격은 2,01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파워로직스입니다. 리튬이온 계열의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한 2차 전지용 보호 회로의 생산, 판매는 물론이고 최근에 카메라 모듈 부분에서의 사업 또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참고로 2차 전지용 보호 회로의 경우 모바일 그리고 기타 IT 기기에 사용이 되는 배터리의 폭발을 방지한다는 점과 안전한 운영과 성능 향상을 위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장치죠. 현재 삼성 SDI, LG화학 등 2차 전지에 집중을 한 후에 저지 사업에 성공적으로 진입을 하면서 보호 회로에 대한 안정성 또한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덕분에 동사는 현재 원활한 공급체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실적 또한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매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1조를 넘을 것으로 보여지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토대로 한 실적 개선, 그리고 산업에 대한 성장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점이 동사의 기업 가치인 주가를 크게 상승시킬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목표 가격을 조금 높게 잡겠습니다. 50% 정도의 수익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고, 목표 가격은 15,000원, 손절가는 8,500원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메가스터디 교육입니다. 국내에 민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죠. 온라인 교육 서비스의 확대에 따른 수혜를 고스란히 받고 있고, 사업 부분이 고등, 초중 등 일반 등 다양하게 분류가 됨에 따라 각 사업 영역에서의 시장 수요 또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수능이 마무리되었죠. 이제 결과를 어느 정도 받은 학생들이 있게 되는데, 기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배제하더라도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의 경우 본격적인 수험생 모드로 진입합니다. 이 경우 국내에서 가장 많은 정보력과 대입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동사의 온라인 교육 시스템에서의 수요 증가는 반드시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사교육 시장은 정부의 제재가 이어지더라도 쉽게 그 기세가 꺾이지 않습니다. 출산율 저하가 나타남에 따라 자녀에 대한 교육 투자 여력 또한 증가했다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실적 또한 증가세가 매우 뚜렷한데, 매출액의 경우 최근 5년간 최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실적에 기인한 주가 상승 충분히 기대해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동사 같은 경우 어제 10% 이상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이죠. 장이 다행히 괜찮은 상황에서 어제의 상승에 따른 조정이 아니라 상승 흐름을 조금 더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 기준으로 1.7% 수준의 상승인데, 지금 흐름이라면 지난 5월 13일 기록한 43,500원, 고가는 무난하게 돌파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가격을 5만 원으로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37,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세 종목 들어봤고요.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단기 접근했던 게 파트론이고, 오늘은 어떤 종목을 좀 단기 접근하면 좋을지 리뷰와 함께 신규 접근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우선은 지난주에 제가 추천했던 종목이 파트론이었는데 추천하고 12월 6일이었죠. 장중 10% 수준의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때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8월부터 12월 초까지 장기간 박스권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를 돌파하는 시점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행히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주가가 10% 상승 흐름에 따른 조정이 아니라 받쳐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라고 보여지고 이번 주는 파워로직스입니다. 지금 동사 같은 경우 주가가 기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242평선, 62평선 강한 지지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특별한 악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급 또한 괜찮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지가 이루어진다면 무난하게 한 번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파워로직스 한번 가지고 가시고요. 단기적으로는 10% 정도의 수익만 나더라도 정리하십시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50% 수준까지의 상승 흐름을 한번 기대해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파워로직스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희망투자연구소의 이청원 본부장과 함께 했고요. 내일의 종목 330 또 이어집니다. 내일의 종목 330 이어갑니다. 이지환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함께 나눠볼 이야기 오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얘기일까요? 대덕전자 인적 분할을 결정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인적 분할은 보통 호재가 될 수도 악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죠.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적 분할은 호재가 되기도 하고 악재가 되기도 하는데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당히 호재가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이 시간에 우리가 인적 분할한 회사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본 적이 있는데요. 대덕전자를 가지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PCB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대덕전자가 대덕과 대덕전자 이렇게 양사로 이제 인적 분할을 하게 됩니다. 대덕은 이제 모기업 역할을 좀 하게 되고요. 대덕전자는 생산 전문 제조 전문 기업으로 남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대덕전자가 이렇게 인적 분할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대덕은 지금 지주회사 역할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5G와 관련해서 신규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투자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M&A를 주도적 역할로 하겠다라는 부분을 공공연하게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시간 통해서 5G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얘기를 나눴는데 통신 관련 장비주, 뭐 기지국 관련된 장비주 상당히 혜택이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섹터, 특히 내년 1분기로 넘어가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섹터가 바로 MLCC와 관련된 혹은 PCB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사실 PCB와 MLCC는 대표적인 IT 부품에서 레드오션이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5G 하면서 전체적으로 수요가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되면서 이 레드오션에서 지금 수요가 딸릴 정도로 공급이 딸릴 정도로 굉장히 지금 블루오션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대덕전자도 아마 이 기회를 좀 활용해서 시세를 좀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대덕은 5G 신규 사업과 M&A에 주력하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대덕전자는 이제 그대로 반도체와 통신 장비에서 PCB 전문 생산 업체로 이렇게 남게 되면서 전문성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보시면은 대덕전자 인적 분할 이후에 신설법인에 대한 가치는 상당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밀려 내려왔을 때 내년 1분기 이후를 보고 좀 중장기 관점에서 보시는 투자자라면 지금쯤에서 분명히 관심을 좀 가져도 되겠다 말씀 좀 드리고요. 특히 이제 배당 정책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인적 분할이 되고 나면 지주회사와 관련해서 배당이 상당히 좀 증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치 상승뿐만 아니라 배당 확대라는 두 가지 토끼를 좀 잡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이 PCB를 대표하는 업체 그리고 MLCC 대표하는 업체들 좀 보시면 주가 거의 바닥권 내지 이미 상승을 시작하는 부분이 대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4분기에 내년 1분기를 좀 대비하는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이라면 이쪽 IT 부품 파트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대하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덕전자에 대한 이야기 지금 분석들 주셨고요. 그렇다면 지금 남은 시간이나 내일 한번 볼 만한 종목도 보입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아모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좀 상승을 좀 해서 지금 바로 좀 따라가기는 힘든 구간이지만 좀 눌림목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인데요. 아모텍은 휴대폰 부품과 관련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고전을 했던 회사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MLCC와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모멘텀이 좀 살아나고 있고요. 이 부분과 함께 매출이 좀 확대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MLCC 중에서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기 흐름을 좀 보시면은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바닥권에서 추천도 드렸지만 상당히 지금 차트 모양이 예쁘게 많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MLCC 부품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확대가 될 걸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 안테나나 EMC 부품 관련된 부분에서 이 5G와 관련된 부분에서 반드시 부품 수요 확대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전과 달리 4G LTE와 달리 5G에서는 휴대폰 교체 수요가 상당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직까지 기지국이 대부분 건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파급 효과가 작은 편이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5G가 정상적으로 플레이가 좀 된다면 이전의 통신과 가장 큰 차이점은 이 5G는 뭐 자율주행차라든지 사물 인터넷 등과 같이 휴대폰 본연의 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좀 선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체 수요는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신다면 이 5G와 관련된 교체 수요도 상당 부분 주가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바로 이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 동시에 쌍끌이 매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흐름을 좀 보시면은 바닥권 이후에 일자 상승한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8월달 저점 이후에 120선 돌파 이후에 최근에 10월달부터 11월 말까지 좀 횡보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상승 이후에 기간 조정 움직임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이 부분 파트에서 최근에 12월달로 넘어오면서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상승하는 모습, 상당히 이제 좋은 모습으로 이제 접어드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이제 12월 초에 상승이 좀 가팔랐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제 접근하는 것 보다는 여기서 한 템포 눌러주는 자리에서 조금 기다렸다가 접근을 하셔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올 4분기 이후에 전체적으로 내년 1, 2분기에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돌파한 구간에서 너무 무리하게 따라갈 필요가 없다. 눌림목에 들어가셔도 충분히 목표가를 좀 우상 큰 쪽으로 좀 잡고 내년 1분기 이후까지 대응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신다면 지금쯤 관심을 좀 가져도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모텍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지환 멘토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바로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